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앤서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안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후원이랑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계좌 후원으로 시드락포에버님이 111회 기업 지배구조에 5,000원, 112회 로봇시대 일자리의 미래에 3,000원, 113회 음악차트와 대중성에 3,000원, 114회 현대미술인문에 5,000원, 뉴스브리핑 33회 진격의 라이브 커머스 36회 도요타의 한방에 합쳐서 4,000원까지 총 2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계좌로요? 네, 네.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드락 포에버님이 이렇게 매회 이렇게 감정가를 매겨서 좀 기대하게 된다. 5,000원이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팟빵 후원으로도 114회 현대미술 인문에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500원 후원해주셨고요. 늘 정기 후원해주고 계시는 애나닝님까지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도 읽어볼게요. 우선 저희 올라갔던 현대미술 인문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신영님께서 이제 미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댓글도 많이 달렸지만 매운 낙지볶음님께서는 유튜브에 현대미술에 대해 반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덕분에 제대로 알아가네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저는 가장 친한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진짜요? 지지익선 에피소드 중에 제일 집중해서 들었다. 진짜? 라고 제 와이프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 와이프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지익선을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와이프가 재밌게 듣는 방송을 만드는 게 제 작은 목표 중에 하나인데 현대미술 인문을 그렇게 재밌게 듣더라고요. 게스트로서 소원 성취를 했구나 우리가. 그렇죠. 이제 남편이 진행하는 건 사실 이제 관심이 없는 거고. 약간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니까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또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잘 들었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추로랭이님도 역대급으로 흡입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현대미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범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하울님 댓글 달아주셨어요. 후려치는 미술사에서 저희 신영님 오셨었는데 이제 하울님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죠. 하울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서 애청자로서 지지익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저희 쪽으로 놀러 오실 거죠? 라고 하셨는데 뉴욕을 가야 되거든요. 너무 좋다. 비행기라도 티켓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셋 다 갈게요. 되게 염치 없다. 네, 언젠가는 기회가 된다면 한 명이라도 뉴욕을 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방송하면 진짜 뭔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내년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숫자 어쩌고님께서 안느님이 유튜브 영어 가사 해석해주시는 티나님과 동일인이시냐, 목소리와 말투가 똑같다, 알려달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누구도 대댓글로 알려주지 않으신 외로운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비밀입니다. 저는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비밀이요? 네. 저도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찾아봤는데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랑 목소리 되게 비슷하고 되게 예쁘게 생기신 분이 한 분 계시던데 티나님 네. 동일 인물인지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한 유니버스를 갖고 있네. 저희가 오늘은 공지를 먼저 하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휴식도 할 겸 에피소드 퀄리티도 좀 높이고 리뉴얼도 할 겸 해가지고 녹음을 한 달 정도는 잠깐 쉴 예정인데 그렇다고 본편 에피소드가 업로드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본편은 미리 녹음을 해놔가지고 차질 없이 올라가기는 할 건데 뉴스 브리핑은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쉬고 아마 한 11월 중순쯤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저희 쉬면서 뭐 할까 계획한 거 있어요 혹시? 저희가 사실 본업이 있어가지고 거창하게 쉬는 게 아니라가지고 지지익선 쉰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발제랑 상관없이 자유로운 독서를 좀 해보고 싶다. 제가 발제로 준비하는 주제들이 어차피 다 관심사고 재밌어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막상 방송 준비해야지 하고 보면은 완전히 즐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좀 에세이랑 소설 같은 것도 읽고
있고 재밌는 거 있으면 그걸로 발제를 해봐도 좋겠고 마음의 양식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쉰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쉬는 게 아니고요. 일은 하니까. 사실 저희가 에피소드가 쭉쭉쭉 계속 이어지긴 했는데 중간중간 한 3번 쉬었나요, 안느님? 제가 쉬었다고요? 언제 쉬었어요? 오랫동안 이어가면서 휴식하는 기간이 있었다. 방송을. 있었어요. 중간중간 예의가 나와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사실 저희가 녹음을 한 달 쉬었죠. 막 이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한 2-3번 있는데 그러니까 결방은 없지만 저희끼리 쉬는 거죠. 예, 그래서 에피소드를 좀 미리 따놓고 쉬는 건데 저는 보통 그렇게 쉴 때마다 다음 발제를 미리 준비해 놓는 편이기 때문에 세이브 원고를 만들어 놓죠 항상. 그렇죠. 한 3-4개 만들어 놓거든요. 한 달 쉬면. 오, 듬직해.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뭐 쉰다기보다는 그 앞으로 할 에피소드들을 좀 많이 준비해 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지지익선은 생각도 안 할 거예요. 한 달 동안 지지익선을 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뭐 어떻게 쉬는 거를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휴식이 진짜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본업도 그렇고 뭘 하던 간에 저는 중간에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야 이걸 오래 할 수 있고 애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쉬는 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최대한 쉬고 최대한 회복해서 좀 지직선에 대한 애정도 다시 차오르게끔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안느님이 프리랜서시다 보니까 누가 쉬라고 말을 안 해주잖아요. 쉬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자발적으로 휴식하는 기간이 필요하긴 한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가끔씩 녹음을 쉬고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미리 쫙 녹음을 해놓은 다음에 녹음을 한 달 쉬고 했던 걸 종종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쉬는 것 같아요. 저 들어오고 나서 처음이니까 거의 1년 만인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1년 내내 했구나. 이렇게 열심히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에피소드는 계속 올라갈 거지만 저희끼리는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인간 탐구에 아주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람의 삶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후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냄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후각적 의사소통 연구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심리학자 베티나 파우제가 썼고요. 독일어 원제목은 제 동문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아, 동문과예요? 네네. 1전공이 동문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얘기한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나 진짜 처음 들어. 대부분 얘기 처음 듣지 않아요? 원제목은 Alles Geruchssache wie unsere Nase steuert, was wir wollen und wenn wir lieben 이거든요. 약간 테이프 씹힌 소리 난다. 네. 저는 그 리와인드 하는 소리 나는 거. 그러니까. 영어 같지가 않죠? 저희는 어떻게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막말해도 저희는 알 수 없거든요. 사실 욕한 거야. 알고 보니 우리 욕하고 있어. 이게 번역을 하면은 모든 냄새, 우리 코는 어떻게 우리를 원하는 걸로 이끌고 누구를 사랑하게 하는가라는 뜻인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도 결국에는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듣고 나시면 아마 후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고 후각에 대한 인식 자체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너무 웃겼던 게 제가 발제문 공유했는데 범래님이 댓글로 앤서님 발제는 항상 이제 범래님 본인 인생이랑 너무 다른 결이라고 달아가지고 저 외출하고 있었는데 그거 읽고 진짜 웃었거든요 한참. 아 진짜요? 근데 앤서님 주제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난 사실 생각해본 적 없는 주제들이라서 제가 그 냄새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제가 얼마나 냄새나 후각에 둔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는 건 아닌데 그거에 대해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편이라는 게 대학 다닐 때 누나랑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지 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누나가 향수를 사야 된다고 어디 잠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향수를 뭐 고민도 안 하고 하나를 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누구 선물 주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누나의 답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내가 쓸 거고 4년째 쓰고 있대요. 난 진짜 그 누나한테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자기 향수라는 얘기를 듣고 누나 향수 뿌려? 그래서 뭐 뿌려? 이랬는데 진짜 지금 사고 있는 거를 4년간 뿌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별로 그런 거에 정말 잘 모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저도 향수를 잘 안 뿌리고
향수를 누군가 뿌리겠지, 많이들 뿌리겠지. 근데 그걸 맡고 그 사람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든 주제다. 약간 냄새에 대한 취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후각이라는 감각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코를 가장 열심히 쓸 때는 반찬이 상했는지 확인할 때. 아니, 두 분은 향수를 써요? 네, 전 씁니다. 저 안 그래도 방금 후각 얘기하셔서 향수 냄새 맡아봤어 다시. 아, 두 분 다 향수를 뿌려요? 네네. 안느님은 어떠세요? 평소에 약간 향 같은 거 신경 쓰시는 편이에요? 아, 근데 저는 원래 향수 안 좋아하고 원래 어. 안 뿌려요. 그리고 뭐 집에 방향제 뿌리는 것도 참 이해 못했던 사람이고 디퓨저도 사용 안 했었는데 좀 나이 먹다 보니까 이 향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향수 꼬박꼬박 뿌리고 디퓨저도 깔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디퓨저 선물하거나 향수 선물도 많이 하고 이런 편입니다. 아니, 두 분은 지금 서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향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향이 나는지를 알아요? 전혀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맡아볼래요, 앤서님? 좋죠, 향 좋죠. 요즘 내 최애 향수예요. 우리 지금 동물처럼 냄새를 킁킁. 지금 앤서님 뿌렸어요? 약간 동물의 뿌렸어. 왕국 보는 거 같아. 와, 왜? 왜? 앤서님 그 자체야. 아, 진짜? 그래? 뽀민이 맡아보면 앤서님 그 자체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나 앤서님 확 떠오르는데 되게 약간 그 이불 가구 매장에서 나는 냄새 되게 같은. 맞아. 푸근해요. 그쵸? 향이 푸근하고 약간 리치하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 향이 되게 신기한 게 이 향이 뭐냐면은 르 라보의 Another 13이라는 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호불호가 그렇게 갈린대요. 호불호 없을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게 저도 느끼기에 되게 따뜻한 향이고 안느님도 지금 맡으면서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게 영안실 냄새래. 영안실 냄새가 뭔데? 아는 사람. 몰라, 시체 냄새래. 냄새가 우선 뭐야? 영안실에 가본 사람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후각에 있어서 다른 의식을 느끼는 것도 오늘 에피소드 진행하다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근데 꼭 범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경험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되게 많이 하고 이 두 감각이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수단도 좀 많다 보니까 어떤 청각적 경험 그리고 시각적 경험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고 인간의 사고의 근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후각은 굉장히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고 그만큼 사람들도 특별하게 공부하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후각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 중에 앤서님이 그나마 향에 관심 많지 않나? 그나마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향보다는 오늘은 이 후각이라는 감각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게 사람의 감각 중에 가장 발달한 게 후각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막 냄새 되게 잘 맡으면 뭐라 그러죠? 개 같다고. 그치. 개가 그 냄새를 잘 개코, 맡으니까. 개코. 그렇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거의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냄새를 잘 맡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개가 인간보다 100배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 그건 무슨 삶일까? 자, 온통 냄새가 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 냄새를 따라갈 정도로 잘 맡는다는 얘기는. 그 웹툰 아세요? 냄새를 보는 소녀? 되게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로도 나왔죠. 맞아. 신세경 씨 나왔던 거. 맞아요. 그거 보면은 냄새로 펼쳐진 삶을 그나마 조금 시각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사실은 그렇게 동물이 인간보다 냄새를 잘 맡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후각신경구에 있는 신경세포 수는 쥐나 토끼? 원숭이 같은 우리한테 익숙한 포유동물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요. 개랑 비교하면 개가 더 냄새를 잘 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애초에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 맡는 냄새가 있는 반면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보다 바나나 냄새라든지 사람의 땀이나 피 냄새, 양고기 냄새 같은 거를 훨씬 더 잘 맡는다고 해요. 근데 그런가? 근데 보통 사람이 야산 뒤질 때 냄새를 추적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이거는 개한테 특화됐다. 근데 우리도 훈련을 잘하면 할 수 있대. 진짜야.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약간 이게 탐정수사물 같은 거 보면 약간 귀에 발달한 사람 한 명 나오고 막 코에 발달한 사람 나오고 이런 게 막 허구는 아닐 수 있다.
훈련을 받으면 우리도 킁킁대면서 쫓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막 네 발로 기어가면서 땅바닥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걸 추적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고 걔가 특별히 더 잘 맞는 냄새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적할 수 있을 만큼 델리케이트하게 냄새를 맡는 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동물이 인간보다 무조건 후각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감각 중에 후각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발현된다라는 건데 인간의 후각 수용체, 그러니까 냄새를 인지하는 세포들 이게 유전자군이 전체의 3에서 4% 정도를 차지한대요. 후각 수용체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신체 기관이랑 감각 기관을 통틀어서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직이 없대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후각 수용체가 1000개인 반면에 시각은 몇 개일 것 같아요? 모르겠죠? 100개? 4개, 4개. 4개? 이게 RGB, 흑백.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는 그게. 이렇게 4개에 불과하기도 해서 우리의 후각 능력이랑 비교하면 사실 시각적으로는 거의 못 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해요. 시각이 구분해낼 수 있는 색깔이 500만 개인 거에 비해서 후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1조 개에 달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만큼 후각이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이거는 차차 알아볼 거고 대체 왜 이렇게 학자들이 후각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느냐 이걸 먼저 얘기해 볼 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철학과 심리학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특성을 감각이 아니라 사고랑 이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9세기에 일반 심리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학자들이 감각을 고등 감각이랑 하등 감각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눴을 것 같아요? 고등이랑 하등 감각. 고등 감각? 그러니까 하등 감각이 좀 더 원초적인 건가? 촉각, 미각 막 이런 건가? 그쵸. 고등 감각은 상대적으로 시각, 또 청각까지 이런 것들이 고등 감각으로서 객관적인 의식이랑 관련됐다고 봤고 미각이랑 후각 같은 경우에는 하등 감각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런 하등 감각이 우리 개인의 의식이랑 인지 능력 이런 거랑 관계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특히 후각이 정서적인 흥분을 유발을 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 연구자들은. 이런 기조가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후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칸트가 인간한테 윤리적인 규범이랑 도덕적인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유로운 이성, 순수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간이 특별해질 수가 있는 거고 이성으로 걸을 수 없는 후각은 인간의 특성에 반하는 동물적이고 배은망덕한 감각이기 때문에 심지어 필요 없는 감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도 안 된다. 그 뭐라 그래? 좀 낮춰서 얘기를 한 거군요. 그쵸. 근데 이게 꼭 비단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한테 감각 중에 하나 꼭 포기해야만 한다면 뭘 포기할래? 하면은 아마도 뭘 포기하겠어요? 후각? 응. 아, 그래? 그러게. 뭐 하나 포기하긴 좀 아깝긴 한데. 그쵸. 그러니까 뭐 하나 사실 포기할 수 없지만 무조건 하나를 꼭 포기해야 돼라고 하면은 대부분 후각을 선택을 할 것 같고. 그치. 그쵸? 시각 이런 건 너무 치명적이라고 치명적일 생각하니까. 것 같고. 2011년에 한 미국 광고회사가 컴퓨터랑 핸드폰 같은 기계랑 후각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거에 16세에서 22세 응답자의 절반이 후각을 포기했대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나머지 절반은 후각을 지키겠다고 한 거지. 스마트폰이랑 휴대폰 없이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후각을 포기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이었으면은 스마트폰 포기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현대사회에서. 그렇죠. 아마 후각을 포기하면 어떨까라고 고민까지는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읽고 나서는 아예 고민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각이 등한시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후각을 연구하는 방법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인데 시각이랑 청각 같은 거는 비교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잖아요. 건강검진 할 때도 좀 쉽게 하는 편이고 후각은 연구하기에 일단 냄새를 통제하기도 어렵고
사람의 반응을 객관화해서 지표로 삼기도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후각식별 테스트기가 만들어진 게 1980년대래요. 그럼 좀 최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비교적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뇌파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후각에 대한 연구는 최근 3, 40년 사이에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본 건강검진이라는 걸 전 회사에서 매년 봤는데 시각검사 있고 청각검사 있고 미각은 없지만 후각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러네. 우리 시력이랑 청력은 막 시간 지나면 떨어지면 막 추적 관찰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게 없구나. 생각해본 적도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이 후각이라는 게 동물의 진화적인 측면으로 봐도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척추동물의 시조동물 중에 현대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칠성장어거든요. 장어. 이 칠성장어를 학계에서는 신경세포 수준이 아니라 진짜 뇌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동물로 보기도 하는데 이 최초의 뇌가 후각이랑 관련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뇌는 후각을 인지하는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만큼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후각이 초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후각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먹잇감의 유해성을 후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먹잇감의 유해성을 후각으로 그렇지. 범례님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반찬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거. 맞아요. 나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불쾌한 대변 냄새는 인간의 대변이다. 동일한 종족의 냄새다. 거기선 얻을 영양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어디서 들은 거 보면, 후각이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네.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을 후각으로 한다. 약간 그런 의미로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게 아주 옛날 동물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냄새는 굉장히 잘 맡거든요. 이게 지금도 사실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있는데 맡을 만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스 냄새라든지 아니면 매연 냄새, 음식 상한 냄새, 부패한 냄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한테 위협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척추동물은 짝짓기를 할 때 후각을 활용하게 되는데 냄새를 통해서 어떤 짝이 더 매력적인지 찾는다기보다는 어떤 짝이 좀 더 열등한지 걸러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후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할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질병에도 냄새가 있고 그거를 잘 감지할수록 건강한 개체랑 짝짓기를 통해서 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외신 기사 같은 거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왜 고양이나 개같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주인의 특정 신체 부위만 계속 맡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 암세포가 있었다.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좀 나오거든요. 신기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항에서 냄새로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내는 탐지견을 도입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걔가 뛰어나다니까. 심지어 정확도가 96에서 99%야. 와, 웬만한 검사지보다 낫네. 그래서 아까 이런 첫 번째 이유는 몰라도 질병까지 알아내는 능력은 범례님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인간도 질병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감기에 걸린지는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아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도 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질병이 걸렸다까진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저 사람과 떨어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질병의 냄새가 난다라고 느끼는 거지. 냄새를 맡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오래전에는 실제 진료에서 후각을 활용해서 진단을 하기도 했대요. 특정 질병을 알아낸 거지.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한테선 약간 아세톤 냄새가 나고 파킨슨병 환자한테서는 오묘하게 기름 냄새가 난대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고 또 여담인데 최근에는 전자코를 발명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코를 발명을 해서 그 전자코의 후각을 통해서 진단을 한다든지 질병을 아니면 마약을 걸러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전자코를 통해서 코로나를 감지하는 것도 이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아무튼 질병은 그렇다 치고 이쯤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누군가한테 매력을 발산할 만한 냄새도 따로 있냐는 거죠.
이거 막 광고 나오던데. 페로몬? 일단 답만 먼저 말해드리면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성적 매력을 어필할 때 냄새를 활용하는 거는 맞지만 뿌리기만 해도 성적 매력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페로몬 향수는 없습니다. 이거 진짜 광고가 엄청 뜨더라고. 그 막 SNS 이런 데 보면은. 예전부터 막 이성을 유혹하는 페로몬이 따로 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거를 맞아. 그런 게 담긴 향수를 뿌리면은 막 난리가 난다, 주변이. 맞아. 막 그런 관찰 실험 하잖아. 맞아. 2명의 남자가 있고 1명의 여자가 불을 다 끄고 얘기를 해. 근데 누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라고 하면은 우리 자사 제품의 향수를 쓴 남성을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 이러면서 막 관찰 실험 보여주고 막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게 실제로 있었으면은 세상에 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슬프게 왜 그래요? 만에 하나 이성을 끌어당기는 어떤 유혹의 냄새가 실제로 사람한테 있더라도 그거를 정형화해서 향수로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아예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좀 더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채취를 만들 순 없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인위적으로 뭘 뿌리거나 그런 류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식습관이랑 관련된 건데 맞춰보실래요? 식습관? 뭘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피해야 된다? 약간 피해야 된다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럼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닐까? 향 강한 거 피하고. 채식을 하면은 좀 더 부드럽고 매력적인 냄새가 나고 육식주의자한테서는 좀 더 피하고 싶은 냄새, 불쾌하고 강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냄새를 실제로 맡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거의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육식주의자 냄새가 더 강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를 진화의 역사랑 또 관련지어서 설명을 하는데 옛날에는 오랫동안 채소랑 열매가 주된 식량 자원이었고 고기는 보관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때그때 사냥을 얻어야 하는 예외적인 식사였잖아요. 근데 이 사냥이라는 게 채소를 수확하는 거랑은 다르게 위험이랑 공격성을 동반하는 행위라서 우리 유전자에 육식에 대한 냄새가 위험이랑 관련된 걸로 각인이 되어 있고 오랜 후인 지금도 고기를 주로 섭취하는 사람한테서 만들어낸 냄새를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식보다 더 편안한 냄새가 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 먹으면 되나요? 맞아요. 진짜로? 단식했을 때. 이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피실험자들한테 이틀 동안 단식하기를 요구를 했대요. 근데 단식하기 전, 단식 중, 단식 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냄새를 채취를 했는데 단식을 끝내고 나서 사흘 뒤에 채취한 냄새가 그 전이나 중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반응이 나왔대요. 이것도 수렵 채집 시기에는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기적으로 단식을 했기 때문에 더 자연스러운 채취로 느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냄새뿐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노화의 종말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규칙적으로 단식을 해야지 비인간 동물이든 사람이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대요. 뭘 챙겨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 디톡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기간이 꼭 있어야지 체세포가 그때 회복되고 독소도 빠져나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 상태에 따른 냄새도 우리가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식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좀 더 프레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요즘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 최근에 장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몇 개. 근데 장수하는 사람 치고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없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의 장수 마을이다 막 이렇게 막 나오지만 실제로는 식습관이라기보다는 많이 안 먹는데요. 애초에. 정말로 허기짐을 없앨 정도만 먹는데요. 뭐 그 사람들이 장수하려고 그렇게 먹은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먹다 보니 장수하게 됐다. 뭐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인간들이 챙겨 먹기 시작한 게 오래된 식습관이 아니라서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뭐 아주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디톡스한 시간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뭐 단식하는 걸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봤던 내용 중에 만약 밥을 먹고 졸리다. 그러면 우선 에너지가 소화하는 데 다 쓰고 있는 거래요. 아, 진짜? 그래서 졸린 거래요. 그래서 우선 밥을 먹었는데 졸린 기운이 있다. 계절에 상관없이. 봄에 식곤증 오는 거 말고. 계절에 상관없이 밥 먹고 자는 습관이 있으면 우선 밥량이 많은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줄여보는 걸로. 많이 주무시나요? 네. 또 지금부터 말할 거에 대해서는 듣는 분들에 따라서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정에 따른 냄새도 상대방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도 안 되네. 신기하다.
즐거운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냄새나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냄새가 있고, 그러니까 감정의 냄새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이게 전염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 냄새가. 아, 그러니까 누군가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옆에서 그 냄새를 맡고 같이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근데 옆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의 냄새를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맡게 해도 그 공포의 감정이 동일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험 참가자들이 코미디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사람의 냄새를 채취해서 다른 실험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냄새를 풍겼을 때 실제로 그 냄새를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반응이고 또 냄새도 미미하기 때문에 엄청난 반응을 주고받은 건 아닌데 어쨌든 즐거움의 정서가 전해질 수도 있다, 냄새로. 이런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즐거움의 냄새보다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진 게 두려움의 냄새인데요. 피실험자들한테 유쾌한 표정의 사진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가게 하고 중립적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 실험자들이 표정을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운 표정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중립적인 표정을 보여주면 그 표정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되 이때는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들의 채취를 추출한 냄새를 함께 제공을 하면은 유쾌한 사진을 거쳐서 중립적인 표정의 사진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인 영향보다 후각적인 영향이 우리의 인지 과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냄새를 맡을 정도의 그런 강한 냄새가 아니고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맞아요. 이 냄새가 거의 맡을 수가 없어요. 되게 미세한 냄새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려울 때 나는 땀을 통해서 채취한 냄새를 맡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기한 게 후퇴 운동을 위한 운동 체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망칠 때 쓰는 근육이 더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반사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냄새를 맡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위기 상황에 놓였다라는 방증이고 그런 냄새를 맡았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도망칠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또 신기한 거는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볼 때랑 마찬가지의 뇌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타인한테 공감하는 방식이랑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일종의 전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려움의 냄새에 공감 반응을 나타내는 거는 여성만 해당한대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성만 두려움의 냄새에 영향을 받는다? 두려움의 냄새를 인지하는 거는 여성이랑 남성이랑 또 동일한데 인지까진 동일한데 남성도 똑같이 그 도망치는 근육이 활성화가 돼요. 네. 근데 그 두려움의 감정이 감염되는 거는 여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지금 인간이에요? 아니면 동물 전반이에요? 인간이고 인간. 인종이랑 국가적 배경에 상관없이 여성의 경우에는 누군가의 두려움에 대한 화학적인 반응이 전염이 됐는데 남성은 두려움의 감정이 동기화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냥 도망칠 준비만 하고 왜 도망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도망칠 준비를 한다. 신기하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아예 감정의 화학적인 반응에 공감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공격성을 담고 있는 냄새에 대해서는 동기화가 된대요. 공격성의 냄새를 맡았을 때는 똑같이 공격성을 발휘할 때 활성화가 되는 뇌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남성이 반응하는 냄새가 다르다. 그러니까 남성한테 화학적인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영역이 다른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여성은 두려움의 냄새에 전염이 잘 되고 남성은 공격성의 냄새에 전염이 조금 더 잘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게 굉장히 엄청 낡은 스테레오타입이기는 한데 여성이 좀 더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남성이 공격의 신호를 좀 더 잘 파악하고 대응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후각 인지 능력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좀 밀어봤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가끔씩 되게 비논리적으로 나 저 사람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몰라 쎄해. 막 이런 식으로 퉁치면서 사람 싫은데 이유가 없다. 누군가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거를 여자의 직감이라고 사회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이런 반응이 후각적인 반응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섭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의 냄새가 풍겨서 와이프가 그 냄새를 맡고 거짓말하고 있지 너? 그럼 남자는 모르는 거지. 오씨. 어떻게 알았지? 진짜 신기하다.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전 세계 여성분들이 그 여성의 직감,
그러니까 식스센스를 얘기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괜히 공감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게 후각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똑같이 여성의 직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똑같이 쓰는 말이 냄새가 난다예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구린 냄새가 난다. 영어권에서도 쓰고 독일어권에서도 이히리해 하면은 같은 말이거든요. 냄새가 난다. 우리나라에서도 쓰잖아요. 그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시각적으로는 막 웃고 있고 말도 막 좋은 말만 하는데 왠지 그 사람이 편하지가 않고 뭔가 찝찝하다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그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알고 보면 상대방이 되게 긴장을 하고 있다든지 해가지고 두려움의 냄새를 맡고 있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약간 공격이 내포될 수도 있다.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왜냐면 또 남자친구는 그걸 기가 막히게 맡아요. 여자친구의 공격성의 냄새를. 친구한테 카톡 하거든. 야, 오늘 쎄하다. 너무 웃겨. 오늘 쎄하다. 오늘 느낌 안 좋다. 이걸 기가 막히게 감지하거든. 특별히 무슨 말 한 것도 아니고 맞아. 행동을 한 것도 맞아. 아니야. 여자친구 똑같이 행동하는데 남자가 느끼기에 뭔가 달라. 그래서 이런 촉이 좋다라는 게 영적인 반응이 아니라 화학적인 신호를 잘 인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득되고 있어요. 지금 뭔가 해결되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첫인상이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있기 한 3, 4일 전에 하루 정도 단식을 하고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너무 앞서서 걱정하고 긴장하면서 있기보다는 최대한 릴렉스하는 거죠.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보거나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좋고 상대방한테 거짓말 해봤자 괜히 긴장만 더해서 상대방이 직감적으로 그걸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좋은 인상을 남기는 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알고 있으면 소소하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또 이런 첫인상을 떠나서 오래도록 친한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은 후각세포에 관한 유전자가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사람이 가진 후각 수용체가 약 1000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수용체들도 사람마다 개수도 조금씩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달라서 개인별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포괄적인 감각은 좀 비슷할 수 있어도 아예 똑같진 않거든요. 생각해보면 뭐 오이 냄새라든지 고수 냄새라든지 이런 거 사람마다 향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호불호도 되게 세게 갈리는 게 이런 이유에서인데 후각 세계가 유사할수록 아까 말했던 감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냄새에 대한 반응도 비슷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그만큼 친밀하게 지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비슷하게 냄새를 맡는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호감이 겹쳐지는 사람, 경계하게 되는 사람 이런 게 겹쳐질 때 공감대도 더 잘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 중에 끝판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뭘 것 같나요? 음식 냄새? 엄마의 냄새? 엄마의 냄새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익숙한 냄새. 예를 들어서 피실험자들한테 다짜고짜 오디션 상황을 줘요. 갑자기. 그리고 심사위원 앞에서 본인을 뽐내보라고 해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겠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때 실험자들이 배우자의 채취를 맡게 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진정이 된대요. 그래서 좀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하고 반대로 낯선 남자의 향기를 풍기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낯선 냄새가 우리를 좀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 게 왜 좋은 호텔이나 최고급 리조트 이런 데 가서 아무리 쾌적하게 있고 온다고 한들 집에 다시 와서야 집이 최고네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저도 그러거든요. 그럴 거 왜 갔는지 약간 아리송할 때가 있어. 맞아. 호캉스 시계 했어. 몇십만 원 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낮잠 자요. 꼭 그러거든요. 맞아. 이제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풀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냄새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집이라는 공간의 상징성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낯선 냄새를 맡을 때는 긴장하게 되고 익숙한 냄새를 맡을 때는 긴장이 완화되는 게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디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뭐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그 장소에 미리 가보는 게 후각적으로 그러니까 심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은데? 뭔가 앞으로 큰 발표가 있거나 할 때 그 발표장을 먼저 찾아가서 그냥 1시간 정도 냄새만 신나게 맡고 와도 도움이 된다. 아니면 엄마 티셔츠 한 장 가져가.
입국 안 해. 떨리면 잠시만요 이러면서 엄마 냄새 맡고 막 그래? 근데 범례님 말씀처럼 면접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잡혔다 할 때는 그 전에 몇 번씩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근처 냄새도 좀 맡아보고 거기 로비 가서 냄새 맡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괜찮은 팁이네요. 후각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후각이 우리의 기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혹시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억이 확 살아난다든지 그런 경험 있어요? 범례님 없는 것 같고 안느님은 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제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가을이었어요. 근데 한 달 내내 야외에서 걸으면서 질리도록 가을 냄새를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가을만 오면은 낙엽 냄새 같은 거 맡으면은 그때 기억이 되게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런 현상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마들렌을 홍차에 적셔서 한 입 먹자마자 어릴 때 숙모가 줬던 마들렌을 떠올리면서 이거를 계기로 고향에서의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소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후각으로 한순간에 발현되는 기억을 프루스트 현상 또는 마들렌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냄새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나 특정한 장소나 뭐 이런 경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이유는 후각 정보가 변연계로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인데, 변연계 얘기 꺼낸 것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죠. 맞아요. 언제 언급했었죠? 요괴미학? 욕이 변연계에 저장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냄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연계가 편도체랑 해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각각 감정이랑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라서 다른 감각이랑 다르게 후각에 연계된 기억은 감정의 기억까지 동반해서 끄집어내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여행지마다 향수가 정해져 있는 분들.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향수가? 내가 뿌리는 향수가 여행지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프랑스를 놀러 갈 때 뿌리는 향수를 정해놔요? 네네네. 미국 갈 때 뿌리는 향수 따로 있고 일본 갈 때 뿌리는 향수 따로 있는데, 그럼 나중에 그 냄새를 다시 맡았을 때 뭐 기억이 더 잘 나게끔?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태연 씨가 콘서트만의 시그니처 향수를 만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콘서트 내내 그 향을 뿌린대요, 인위적으로. 그러면은 그 향을 나중에 맡으면은 그때 콘서트 때 감정이 올라오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소환되는 기억이 객관적인 사실을 막 다 나열하게끔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는 아니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그때 느꼈던 감각을 데리고 온다, 이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지식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랑은 아예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냄새가 감정이랑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후각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고, 냄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맡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정서적으로 조금 더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일수록 대인 능력이랑 기억력이 더 좋기도 하고, 반대로 무기력증이랑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후각이 둔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물론 후각이라는 게 당연히 선천적인 것도 있기는 하겠는데, 조금이나마 다행인 거는 후각도 공부하듯이 다양한 냄새를 맡는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 맞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거나 뭐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가벼운 무기력증 이런 거 겪으실 때는 의식적으로 좀 냄새를 신경 써서 맡다 보면은 조금이나마 정서적인 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신기하다. 해보고 싶다. 이게 막 어디 가서 특별한 경험을 할 필요도 없고 향수를 살 필요도 없고요. 말린 과일 냄새라든지 과일 껍질 냄새, 아니면 나무 껍질 냄새, 이런 거를 매일매일 조금씩 맡는 것만으로도 소소하게 훈련이 된대요. 아니, 저는 와이프가 와인을 좋아해요. 근데 와인을 좋아하면 먹기 전에 향을 맡아보거든요. 그 와이프는 맡으면 무슨 향이 난다 막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맡으면 그냥 술 냄새고요. 근데 미각은 알겠어요. 미각은 그 첫 히트하는 그 맛이랑 넘길 때의 맛이 다르다, 뭐 바디감이 있고 어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와인의 향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에 대한 책을 막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후각
맛도 미각도 훈련을 하면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고 더 다양한 냄새를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내가 와인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신기하네. 그 와인 향 맡는 훈련 도구도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아 그것도 본 것 같아. 맞아요. 약간 키트 같은 게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와인 뭐 노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크 향 나는 거, 맞아, 뭐 맞아. 초콜릿 향 나는 거, 시트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초콜릿 향 난다는 와인 사봤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초콜릿을 모르시나 이분은? 그냥 알코올 냄새인데 약간 이러면서. 그거를 좀 훈련할 수 있게끔 상품이 나와 있기도 하고 인간이 좀 특화돼 있는 냄새 중에 하나가 와인이기도 하고 아니면 커피도 그렇대요. 아 커피향 구분하는 사람 진짜 신기하더라. 커피도 커피 무슨 바디감 어쩌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신맛, 단맛, 쓴맛 이런 걸 되게 섬세하게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게 인간한테 특화된 후각 영역이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와인 책에서 읽었던 것 중에 하나 더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와인의 맛과 향을 잘 느끼기 위해서는 단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단식? 소식?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 된대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와인의 향을 훨씬 풍부하게 느끼고 맛도 훨씬 풍부하게 느낀대요. 근데 온갖 짜고 매운 약간 자극적이고 지방 많은 그런 탄수화물 많은 음식을 항상 먹는 일반인들은 그 미세한 향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사들이 너무 그 향과 맛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앞에서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이러나 저러나 약간 클린하게 먹고 과식하지 않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면은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 마지막에 약 파는 거 아니야? 뭐야? 네, 오늘 준비한 얘기 여기까지인데 소감 좀 짧게 듣고 마무리 해볼까 봐요. 아느님 너무 말씀이 없으신데? 저요? 잘 듣고 있었어요. 후각이랑 좀 더 저도 후각 얘기 오늘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저런 향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보고 싶고 그러네요. 난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 이제 여자애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섬유유연제 바꿨는데 그 섬유유연제가 전 남친이 쓰던 냄새와 같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뭐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재미삼아 들은 적은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후각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약한 비염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환절기에 좀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아예 좀 선천적으로 좀 아쉬운 약간 불행을 타고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사람 정서가 약간 메말라 있는 게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이 비염 환자 대부분을 지금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근데 앞에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맡는 향이 긴장을 부르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뭐 발표일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고 그걸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막 말을 잘하고 싶어서 대학교 때 모든 발표를 막 제가 맡아서 하고 했었어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극복을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내가 어떤 분야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극복하고 싶은 거 거기서 좀 후각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좀 저한테 많이 와닿는 것 같네요. 요즘에 마스크 우리가 끼고 다니다 보니까 공기 중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냄새들을 잘 못 맡게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기 얘기하면서 계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기도 계절별로 네. 정리하시고 계절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공기 냄새들도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후각 에피소드 이렇게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그거를 느껴본 지가 되게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요 며칠은 일부러 사람 없는 시간에 나가가지고 산책로 가서 잠깐 마스크 내리고 냄새도 맡아보고 했는데 그게 또 정서적으로 환기가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생각한 것보다 후각적으로 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울증 환자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못 만남으로써 밖에 못 나감으로써 다양한 냄새들을 맡아야 할 거를 못 맡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청취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후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조금이나마 보고 듣는 것만큼 맞는다라는 감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삶이 조금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